재벌 3세 갑질의 대명사가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 사장으로 전격 복귀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건강 악화로 수술까지 받으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땅콩해양 갑질 파문, 갑가을의 엇갈린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 땅콩해양 사건의 발단과 최종 판결까지 정리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 여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물을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장 변호사. 자, 최소 기자, 조현아 사장 그 땅콩해양 사건 관련 판결이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그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는데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가서 결론이 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땅콩 회항 사건의 재판의 그 핵심 쟁점은 지상에서 운행하는 여객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네. 이 부분이 과연 항로 변경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네. 결국 여객기가 지상에서 움직일 때도 이걸 항로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 이건데요. 네. 이게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까 대법관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유였는데요. 예.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첫 번째 전원 합의체 선고 사건이었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아시다시피 지상 운항도 항로다. 그러니까 항로 변경죄에 해당된다라는 판단을 내렸는데 그렇죠.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상은 항로가 아니다. 그래서 항로 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예. 대법원이 이 사건을 한 2년 반가량 심리하다가 이 항로 변경죄 성립과 관련된 이 법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관 전체의 의견을 묻는 게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이대종 기자. 네. 그 조현아 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에 네. 그 반성원에서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일이 언론에 공개된 후에 그 진정성 여부를 놓고 좀 논란이 일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대한항공의 설명에 따르면 조 사장은 서울 그 동작구의 한 보육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돌보고 또 영어도 가르치면서 결혼아동 이름으로 또 통장도 만들어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기도 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개인 봉사자 자격이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뭐 회사 차원에서 나섰다는 건 아니었다는 거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논란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조 사장의 모습이 적잖이 올라왔고 또 댓글 등에는 긍정과 부정이 뒤섞여 있는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박창진 전 사무장은 이 SNS를 통해서 그 반응을 좀 보였는데 저는 아직도 회사 내에서 힘겨운 자리 지키기 투쟁 중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다니 무섭군요 라면서 세상은 아직 변하기에는 너무 힘든가 봅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 입장에선 이 조현아 사장의 봉사활동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미지 세탁이라는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박찬진 전 사무장은 자신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과를 아직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고 네. 조현아 사장은 아직까지도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진정성이 빠진 그저 형식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게 박창진 전 사무장의 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자신은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이 모든 인생이 다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조 사장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사장으로 복귀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봉사활동도 결국 자신이 보기에는 이미지 세탁용이었다 이렇게 느꼈던 겁니다.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도외시하고 내가 보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행동만 보인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죠. 네, 그러니까 조현아 사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서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그 봉사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울분을 느꼈다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 조현아 사장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사과한다고 했었는데 왜 그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정성의 문제였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사과를 하러 온다는 사람이 이 사과 받을 사람의 생각은 상황이나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네. 무턱대고 집으로 찾아온 것은 일종의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느낀 겁니다. 예. 박 전 사무장이 집에 없어서 조 사장이 쪽지를 남기고 간 것도 결국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에게 어떤 보여주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였을 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나 오늘 사과하러 가니까 집에 있으세요라고 이제 회사에서 중간 간부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저는 집에 없습니다. 지금 오셔도 뵐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본인을 위한 사과지 상대방을 위한 사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과라는 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선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자, 그렇군요. 그 진정한 사과 없이 이뤄진 보육원 봉사활동은 그 피해자들은 그렇고 그 당시 여론도 경영복귀를 겨냥해서 이미지 세탁용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조 사장이 최근 끝난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행사에 등장한 걸 놓고도 사실 경영복귀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의 릴레이 주자로 나섰습니다. 네. 조 사장은 그런데 그 뒤에서 그러니까 부친 뒤에서 환한 미소를 띠면서 손까지 흔들면서 가볍게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올림픽 행사라는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그런 행사입니다.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당연히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 셈입니다. 사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소 후에 첫 공식 일정으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조 사장이 이걸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봉송 현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서는 경영복귀 신호탄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고 또 결과적으로는 그 해석이 맞았습니다. 그랬겠네요. 예. 그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 중에서 맞은 만큼 그 갑질 논란을 일으켰어도 언젠가는 경영에 복귀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네. 굳이 복귀 시점을 지금으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역시나 가장 큰 이유는 조현아 사장이 대법원까지 간 이 재판을 통해서 네. 이 항로 변경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면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현아 사장이 이제 3년 4개월이라는 자숙 기간을 거쳤는데요. 본인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경영 복귀하기에 충분한 자숙 기간을 거쳤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은 워낙 이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컸던 사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중의 판단이 조현아 사장과의 판단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본인도 했을 것 같고요. 예. 또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 역시 아마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언제 복귀하더라도 비난 여론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마냥 경영 복귀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 조현아 사장은 경영에서 물러나기 전에 그 네. 한진그룹 주력 계열사인 그 대한항공에서 근무했었잖아요. 네. 근데 복귀한 곳은 계열사인 그 칼호텔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네. 그 사실 3년 4개월 공백 이후에 어디로 복귀할지를 놓고 좀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굳이 이곳을 복귀 장소로 고른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반발 여론은 최소화하고 네. 상대적으로 손쉬운 경영 복귀 할 곳을 찾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본인이 물의를 일으켰던 대한항공 그리고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으로 복귀하기에는 아무래도 여론의 반발이 더 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적은 계열사를 첫 번째 경영 복귀 지점으로 찾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조현아 사장이 과거에도 호텔 관련 업무를 해왔던 것도 복귀의 어떤 명분성을 더해줄 수 있는 대목으로 꼽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서 잠시 전에 그 상대적으로 손쉬운 경영 복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번에 조현아 사장이 복귀한 칼 호텔 네트워크라는 그 계열사는 네. 뭐 제주 칼 호텔 등 이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호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이 회사는 그룹 지주 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진칼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주사인 한진칼은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3남매가 지분 24%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네. 정리하면 이 조양호 총수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지주회사 한진칼이 100% 지배하고 있는 칼 호텔 네트워크. 결국 칼 호텔 네트워크 역시 총수 일가가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등기 이사로 복귀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는 점이고요. 그렇죠. 참고로 칼 호텔 네트워크의 대표이사 이름은 조 에밀리 리. 뭐 낯설 수 있겠지만 그 조현아 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씨가 미국 국적인데 이 조현민 씨의 영어 이름이 조 에밀리 리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조현아 사장의 경영 복귀를 두고도 지금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그렇습니다. 각종 SNS마다 그녀의 경영 복귀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좀 싸늘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가장 단적인 예가 그 청와대 국민청원인데요. 예. 조현아 사장 복귀를 반대한다는 등의 내용은 물론 갑질을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이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을 사무장직에 복귀시켜 주세요라는 청원은 지난 3일 오후 기준 그 청원 동의글이 3만 1천여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청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댓글도 가장 많았었는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달라 이런 뜻의 댓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더욱이 박 전 사무장이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머리에 양성 종양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라는 이 글과 사진을 올리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렇군요. 그 좋지 않은 여론도 조현아 사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일 수밖에 없겠어요. 조현아 사장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도준 기자가 본사를 직접 다녀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그 이른 아침에 그 대한항공 본사를 한번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예. 지난달 28일 이 칼 호텔 네트워크 등기 이사로 선임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출근을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 그 회사 관계자들은 본사가 보안 지역이다라면서 출입을 막았기도 했는데 회사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조사장을 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군요. 답변을 했습니다. 네. 사실 물론 그 여러 호텔을 갖고 있는 칼 호텔 네트워크 특성상 뭐 굳이 본사로 그것도 뭐 매일 그 CEO가 출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곳을 출입했다는 걸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현아 선생님 이쪽으로 출근하세요? 아직은 안 하세요. 아직은? 네네. 가면 이 정문으로 들어오세요? 모르겠어요. 저희도 뵌 적이 없어서. 네, 대한항공 측의 이 공식적인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현아 사장 입장에서는 아직 여론을 살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땅콩해양 사건 당시 그 네. 승무원 해유와 조직적인 은폐로 같이 구속됐던 임원도 최근 경영일선에 복귀를 했죠. 네, 조현아 사장이 경영 복귀하기 한 2주 전쯤에 회사 측은 대기 발령 상태였던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를 자회사인 에어코리아 상근 고문으로 임명했는데요. 예. 여 상무가 사실상 복직되면서 이 조현아 사장의 복귀설도 힘을 얻었었는데 예.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3년 4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조현아 사장은 결국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자, 이대준 기자. 네. 하지만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은 그동안 스트레스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박창진 전 사무장은 지난달 28일에 3년 동안 핵폭탄 같은 스트레스로 생긴 종양이라면서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네. 그 사진에는 이 머리 뒷부분에 생긴 양성 종양의 사진이었습니다. 아픈 척한다는, 꾀병 부린다는, 목 통증으로 이 업무 도움 요청한 일을 후배 부려먹는다라는 소문을 만들던 사내 직원들 비난이 난무했던 시간의 흔적이다라는 이 글을 덧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회사 내에서 이제 저를 어떤 비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고 또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 이제 어떤 감시의 대상이구나라고 표면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이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왔던 것 같아요. 면세품, 뭐, 자물쇠를 걸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외국 가면 이제 면세품 같은데, 그거를 좀 도와달라고 해서 이제 승무원이 와서 다른 승무원들이 도와줬는데, 박창진 사무장은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시켰다. 부려먹었다. 그리고 일을 안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2일에 수술 후 붕대를 감은 사진을 올리면서 수술이 잘 끝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네, 박찬진 전 사무장, 그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되는 등 그 인사와 업무상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인데 현재 진행 사항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금 회사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네. 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에 휴직을 했다가 지난 2016년 봄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 후에 영어 능력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 그리고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부당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 따르면 회사가 L과 R의 발음이 안 된다는 식으로 탈락을 시키고 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이유로 팀장 자리를 준 것인가라고 하면서 강등 결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조윤아 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을 요구를 하면서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당당해요. 왜? 권력과 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기고 아니고의 문제보다 부당함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는 그 어떤 방법의 하나로 제가 이제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보게 된 거죠. 예. 박창진 전 사무장의 주장은 그 사측이 부당한 징계를 하고 조직적으로 왕따를 시켰다라는 이런 주장인데 네. 이에 대한 그 대한항공 측의 입장은 뭡니까? 대한항공의 입장은 뭐 원론적이면서도 매우 간결합니다. 예. 박 전 사무장이 당했다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하는 이 강등은 단순한 보직 변경에 불과하고 영어와 관련해서는 영어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해당 조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당하지도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당시 조윤아 사장의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박창진 전 사무장 말고 여승무원도 있었죠? 네.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단 그때 사건에 연루했던 여자 승무원이 2명이었는데요. 예. 현재는 둘 다 승무원으로 현업에서 복귀해서 근무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 여자 승무원 2명 중에 1명은 미국에서 조윤아 사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그 소송 이후에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뭐 경영진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니 사실 뭐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윤아 사장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지만 경영 복귀에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파장이 워낙 컸던 사건인 만큼 사회적인 비난 여론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 네. 자, 최 기자가 보기에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통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해외 기업의 경우에 국내보다 이 오너 일가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라도 CEO에 대해서 이 도덕적 판단 기준, 잣대가 훨씬 엄격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가장 가까운 예로 얼마 전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뇌물죄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거든요. 예, 그렇죠. 일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만 되더라도 이사회에서 곧바로 해임 전차를 받는 관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콩 회항 사건은 아시다시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 희화화될 만큼 사실 국제적인 망신거리였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그렇죠. 조윤아 사장의 이번 경영 복귀를 두고 한국의 재벌 경영이 해외에서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CEO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의 브랜드이기도 해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사실은 물러난 것이거든요. 어물쩍 그냥 다시 복귀를 한다는 것은 주주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사회적 불이를 크게 일으킨 불법 행위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부분 기업들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임원에 임명하는 경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재벌 체제에서 그런 사회적인 압력이나 또는 국민적인 시선을 무시하고
그냥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을 보여준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고요.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조현아 사장이 3년 4개월 만에 현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복귀로 한진그룹 경영권 승계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수호 기자. 네. 먼저 한진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것이 한진칼이죠. 근데 여기서 지분 60%를 가진 것이 그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인데 최근 그 진에어 주총에서 조영 회장이 여기 이사를 맡았어요. 네, 사내 이사를 맡게 됐는데요. 네. 사실 뭐 총수 일가가 계열사의 사내 이사를 맡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조영호 회장이 다른 계열사의 사내 이사를 많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진에어의 사내 이사까지 다시 선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회사 측이 밝힌 표면적인 명분은 역시 책임 경영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나름대로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원래 이 총수 일가 가운데서 이 계열사 진에어의 사내 이사는 막내딸인 조현민 부사장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민 부사장의 국적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 국가 기관 사업 중에 하나인 항공업의 임원을 외국 국적자가 맡고 있는 것이 과연 적합하느냐는 논란이 제기된 겁니다. 이런 논란이 제기된 끝에 결국 조현민 부사장이 2016년에 이 등기 이사직을 내려놨거든요. 그 이후에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장남인 조원태 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조원태 사장 역시 진에어의 대표 이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결국 이 자식들에게 진에어의 등기 이사 대표를 맡기려고 했지만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결국 조 회장이 직접 맡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식들 때문에 아버지가 나선 그런 모양새가 돼버렸네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조현아 사장 한진가 3세 중 맞이인데요. 그렇습니다. 땅콩 회항 갑질 파문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경영적인 면에서 꽤 능력을 보였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 사장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칼 네트워크 대표이사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대표이사 지위까지는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로 있을 당시에 호텔 서비스 등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네. 조 사장은 그러면서 이 대한항공에서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기도 했습니다. 일정 부분 겹친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가 사실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 호텔은 지난 2016년 이 116억 그리고 지난해에는 228억 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룹 입장에서는 조 사장을 어떤 반전의 계기로 마련하겠다라는 명분을 어떻게 내세울 수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군요. 한진그룹 조영호 회장의 자녀가 지금 조연아, 조원태, 조현민 일남 이녀인데 아직 경영권 승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향후 그 경영권 승계 시나리오 어떻게 관측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미 전해드렸다시피 조연아 전 부사장은 이번에 칼 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이미 조 사장은 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그룹 내 모든 직위를 내려놓기 전에도 호텔 레저 사업을 총괄해 왔었습니다. 한진 관광 대표이사나 이 왕산 레저 개발 대표이사를 조 사장이 맡아왔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 사장은 그룹 내 어떤 호텔 사업을 총괄하는 것으로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이 항공 부분은 예. 장남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과 그리고 막내인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이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그룹 3세 경영 체제의 어떤 큰 밑그림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예. 남을 비난하는 것은 중독되기 쉬운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3년이 훌쩍 지난 사건을 다시 들춰보는 것이 조연아 사장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자리에서 땅콩에 한 갑질 파장을 다시 되짚어본 것은 저희 같은 언론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가진 자의 오만함과 횡포가 그대로 묻혀버리고 또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이기에 앞서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그에 걸맞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 그들의 부와 명예를 그대로 물려받은 자식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도덕성과 엄중한 언행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서 월급을 받는 직원들조차도 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